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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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음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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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8월 24일 첫 노래로 홍진영의 부기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 24일 첫 노래로 홍진영의 부기맨을 듣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날씨 좀 꾸물꾸물해요. 지금 그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니라고 해가지고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좀 세대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뭐 바람이나 뭐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혹시 피해 입지 않도록 좀 그 오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괜히 또 태풍 왔는데 태풍 피해 받으면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좀 그 뭐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잘 닫으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풍 때문인지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 저번 확실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더위가 정말 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입추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점점 이제 가을이 또 들어서가지고 네, 좀 날씨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입추가 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고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1부 시간에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의 뭐 전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곳 있죠. 도시 소개 같은 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어제 저희가 쿠쿨데이였죠. 네, 굉장히 그 성황리에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다행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상하게 그 저희 야암상가시장 월간 행사할 때마다 뭔가 그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네, 참석 못하는데 네, 다음에는 또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화채 맛있게 생겼었는데. 네. 그럼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그 저번 주 금요일에 신청곡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틀어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날도 틀어드리고 오늘 틀어드린다고 해서 네, 김영애님의 께서 이제 신청곡을 하셨는데 김용임의 내장산. 네, 그리고 김영희 씨께서 노사연의 님 그림자를 또 신청하셨어요. 네, 요거 들려드리고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제가 저번 주부터 퀴즈 빵빵 네, 제가 퀴즈 드리면 그 맞추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그 온누리 상품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의 내장산, 노사연의 님 그림자. 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청곡을. 네, 김용임의 내장산 그리고 노사연의 님 그림자를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신청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신청곡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틀어내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종이에 쓰셔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못 들으니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송이 끝난 다음이나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어떤 거 틀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부 건강상식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 고혈압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네, 한번 그 첫 건강상식 시간으로 고혈압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약간 그 이상한 게 저희 그 할아버지나 저희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께서는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없으셨고 어머니도 없으셨고 근데 저는 약간 고혈압에 가깝고 저희 누나는 또 저혈압에 또 가까워요. 네, 뭐 뭐 이상해졌어요. 그 집안이.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건강에 저희가 민감하기 때문에 네, 항상 최대한 그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축에 속합니다. 네,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네. 네. 고혈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건강 문제 하나로 만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유병률을 나타내면서 30세 이상 성인의 30%가 고혈압 환자인 걸로 지금 그 확인이 추정이 된다고 해요. 우리는 3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 약 30% 정도가 고혈압이 아닌가라는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 전 국민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게 검사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기로 한 30% 정도니까 이 몇 명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4,500만에 4,700만에 30%면 어마어마하네요. 이 고혈압이.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인데 이게. 네, 건강. 네, 일단 고혈압은 우리나라 3대 성인병으로 이제 꼽힐 만큼 대표적인 성인 질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세 이상 그 성인들의 30%가 약 30%가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중풍 같은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굉장히 엄청 많이 아주 위험한 네, 질환입니다. 네. 정상 혈압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그거 팔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거기서 하면은 수축기 혈압 150mm 이 뭐라고 읽어야 돼? HG라고 쓰 있는데 한 150 이상 그리고 심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 두 배 이상 증가한대요. 이게 고혈압이신 분들은 이완기 혈압이 이제 90에서 104가 이제 그건데 이분들이 경증 고혈압이라고 해서 치료하면은 고혈압의 이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은 고혈압 치료로 줄일 수 있지만 심근경색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그 심근경색을 이제 아예 줄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네. 혈압 치료에 있어서 그 비약물, 그러니까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니라 딴 거 있죠. 네. 비약물 요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비약물 요법 중에서는 식이 조절과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치료 방법인데 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전신 혈압을 낮춰주면서 고혈압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을 한 직후에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지만 장기간 동안으로 보면 혈압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한 직후에 딱 재면은 혈압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 올라가는 게 점점점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감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잠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몸이 또 신기한 게 몸은 되게 성실해요. 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몸이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운동 중에 혈압 상승이 지나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월이 가면서 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운동을 한 다음에 딱 했는데 혈압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태생적으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연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혈압이 있대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이게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요거는 운동이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혈압이 감소하는 정도는 본태성인 고혈압 환자에서 약 5에서 15 정도인데 노인에서는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네요. 네. 아, 본태성인 고혈압이 그거죠. 그 아예 그 뭐지? 그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이신 분들. 네.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운동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감소는 4.6에서 6.1, 2.4에서 3.0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운동 능력이 낮은 사람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그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그 운동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눠지는데 유산소 운동이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 걷는 거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저거 뛰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그 막 숨차는 거. 예, 그런 게 유산소 운동이니까 그 뛰기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은 걷기만 하더라도 운동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제가 그 언제 그 뉴스에서 봤는데 하루에 30분 정도만 그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이게 걸으면은 그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아침이나 아니면 그 저녁에 이렇게 어디 공원이나 이런데 그냥 그 요새 또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끼고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같은 거 들으시면서 아니면은 뭐 노래 부르시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안 되네. 노래 틀려고 하니까. 네, 에, 어, 네, 듣네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민의 살랑살랑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랑살랑 듣고 왔습니다.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지금 건강상식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혈압에 관련된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나이를 보게 되면은 수축기 혈압은 이제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고 해요. 이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고혈압의 발생은 종종 젊은 연령기에 시작되기도 하는데 저랑 약간 비슷한. 네. 제가 젊잖아요. 근데 약간 그 고혈압기가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네. 초기에 약간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경계역 고혈압인 사람이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정상적인 사람보다 당연히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 다시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네. 규칙적인 운동은 이제 초기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을 진행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어린이에서 혈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젊은 성인에서 혈압 상태와 신체 활동 지수를 추적 조사하였더니 운동 능력 상위군과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군에서 혈압이 낮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는 젊은 연령의 사람들은 심박 출량이 증가되어 있는 심장성 고혈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0세 이하의 고혈압군도 같은 연령의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심장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중년층에 이르면 심장 박출량은 정상으로 되는데 상승된 말초 혈관 저항은 높은 채로 유지돼서 혈압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무슨 혈압군 뭐 심장 지수 뭐 이렇게 이상한 말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걔 나이가 들면은 이게 혈압이 상승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 혈압이 살짝 높은 고혈압은 아닌데 고혈압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그 고혈압이 조금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고혈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여기 써져 있네요.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 이거를. 뭐 이상한 뭐 심장박출량 뭐 이런 거 써놨어. 결국 고혈압이 있는 노인들은 말초혈관 또 이상 어려운 말 써놨네 또. 말초혈관 저항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베타 수용체 베타 수용체는 뭐야?
베타 수용체의 반응성이 감소함으로써 신장 박출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고혈압 환자는 동맥의 이완성이 감소되고 혈압의 혈장 용력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어, 요것도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 그 혈압을 낮추는 그런 그 효소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니까 이게 또 그 뭐지 그 심장에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 어렵게 써놨네요 이거를. 네.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제가 운동 그 뭐지 뛰어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생 때는 배구하고 중학생 때는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이거 아무것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농구를 또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제가 그 쉬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해가지고 그때 막 약간 방황기였죠. 그 뭔가 꿈에 대한 뭐 그런 거를 고민하는 그럴 때 제가 그 굉장히 그래도 건전하게 놀았어요. 그때 이제 농구하고 뭐 이게 그 유적지 있죠. 네, 그 유적지 같은 거 놀러 가고 네, 그런 걸 했다가 이제 일하게 되면서 운동을 점점 이제 줄여 그 못하게 되죠. 이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이제 점점 줄이니까 그때부터 약간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혈압이 그 제가 그 전역하고 직후에 했을 때는 거의 저혈압에 가까운 그 혈압이었어요. 정상 수치인데 살짝 저혈압인 그런 거였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그 뭐지 그 군인 저거 제 아는 분이 군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병문안 갔다가 거기 병원 같은 데 가면 무료로 이게 혈압 재는 게 있잖아요. 그거 혈압을 쟀는데 거의 고혈압은 아니지만 고혈압에 가깝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수치를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양쪽 팔 다 해봤어요. 오른쪽 팔도 해보고 왼쪽 팔도 해보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혈압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나마 조금 뭐 어디 뭐 뛰어댕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게 걷기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그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놓을수록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고혈압의 인자를 보면은 비만, 네, 그 체중이 증가하면은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그 체내 그 이게 또 어렵게 났네. 하여튼 그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비만 되면서 그 살이 좀 많죠. 네, 그 지수를 이제 재는 건데 거기에 평균 혈압, 혈장량, 그리고 나트륨량 같은 거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고혈압이 있는 비만인 청소년은 염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면서 공복 시, 그러니까 그 배고플 때 있죠. 배고플 때 인슐린치랑 알도스테론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인슐린치가 상승하게 되면 나트륨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고 카테르콜라민치가 증가하는데 결국 체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막 어려운 말 써놨죠. 인슐린 뭐 이렇게 알도스테론치 카테콜라민치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써놨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비만인 청소년들이 그 배고플 때 인슐린이나 뭐 이런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게 그 증가하면은 나트륨이나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많이 쌓이게 만든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그래서 비만이면은 그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혈압도 상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많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만인 분들이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살 빼라고. 네. 뭐 이렇게 밥 좀 줄이라고 그런 말 항상 말합니다. 네, 제 친구가 비만이거든요. 제 그 중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좀 비만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 언제 한번 병원 가는데 무섭다고 저랑 같이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 빼라고
살 빼면 다 낫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어떻게 제가 먹는 대로 이제 알려줄 수는 없고 그냥 거의 네가 먹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라. 그리고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걔는 살이 안 빠지더라고. 예. 뭔가 먹나 봐요 밤에. 예. 계속 먹어가지고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네. 예. 그래서 살이 또 많으면은 이제 고혈압이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운동이 최고다. 라는 거. 고혈압의 이제 예측 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고혈압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요인들이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갑자기 목이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인종, 뭐 운동 능력, 운동에 대한 뭐 혈압 반응, 심전도, 무슨 뭐 소변 검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약물 요법으로 인해서 그 인자들을 주임으로써 고혈압의 발생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고혈압 발생이 줄어들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에 가장 좋은 거는 운동입니다. 네, 아주 그 지속적이고 좀 오랫동안 운동을 작은 거라도 운동을 하면은 고혈압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뭐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죠 그 조깅 같은 거 있죠 뛰는 거 요런 거를 아니면 그 자전거 타는 거 네 요런 게 유산소 운동인데 요런 걸 하시는 분들은 좀 그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어려운 말 쓰자고 넘어가고 고혈압 환자가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혈압 강화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은 그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혈압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다.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참 어려운 말 많이 써서 이 쉬운 거를. 네. 그리고 권장하는 그 고혈압이신 분들에게 이제 권장하는 이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면 달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걷기 운동 같은 거, 아니면 그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하는 것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려 있는데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해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그냥 하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뭔가 그 힘이 들거나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네. 6일 이상 이제 운동하는 거는 그 부상의 위험이 좀 커서 권장하지 않는데요. 이게 매일 하는 거는 혹시나 이제 매일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괜히 그 건강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하다 다치면은 또 화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네, 이 권장 수치예요. 네. 그리고 신체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자신의 수준에 맞도록 중량을 정해서 단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유연성 운동을 병행하면은 상해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호흡을 멈추고 힘을 주면은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근력 운동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려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운동 강도 높이면은 이게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혈압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기에 맞게 조금씩 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당연한 말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을 낮춰주기는 하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 필요한 사람이 운동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만 해가지고는 이게 그 한계가 있대요. 낮아지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심장 박동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고혈압 약 중에 심장 박동수를 늦추는 약물도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약을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좀
강하게 하면은 그 좀 안 좋다고 해요. 그 건강에. 그러니까 좀 그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한 번은 알아보신 다음에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전해질 불균형이 잘 생길 수 있어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그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혹시 그 의사분들에게 이게 혹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해도 괜찮냐라고 한 번만 이게 여쭤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괜히 그 운동을 했다가 또 막 그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네. 이왕 운동하는 거 혹시 그 드시는 약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한 번만 알아보시고 그 자기에 맞는 운동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에 요가 교실 있죠? 네. 그 요가 교실에도 한번 그 하셔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거기 제가 잠깐 갔었거든요. 그 첫날에 갔었는데 여기 나오는 근력 강화나 유연성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요가가 참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한번 배워보려고 갔다가 또 괜히 남자애가 그 거기 구석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좀 이상할까봐 안 했는데 보면 그 되게 참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력 운동도 되고 네, 운동이 참 좋은 되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저희 야암생활시장 그 요가 교실 한번 그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주현미 서연의 짜라짜짜 그리고 김대훈의 비가 온다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주현미 서연의 짜라짜짜 그리고 김대훈의 비가 온다까지 듣고 왔는데 오늘 1부에서는 건강상식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그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운동도 좀 하셔가지고 그 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좀 이제 운동도 자주 하시고 네, 저희 암상가 시장에서 또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녁에 운동하시면 또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저번 주부터 했던 그 퀴즈 빵빵 퀴즈 이제 맞추신 분들에게 이제 상품을 드리는 그런 거 결과는 노래 듣고 노래 듣고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2부 시작하는데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미리 그 퀴즈 당첨된 분들 이제 말씀드리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노래는 네, 이게 왜 안 되냐 또. 네. 네. 역시 또 저희 그 노래 교실에서 배우는 노래를 또 틀어드려야겠죠? 네. 그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현상의 꽃비, 현다의 껄껄껄, 유진아의 내 사랑아, 남진의 나의 56시 물 듣고 2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빨리 노래책 찾으세요. 네, 또 제가 저번에 그 말씀 안 드리고 또 노래 들었다가 노래책 찾느라 시간이 끝났대요. 네, 노래책 찾다가 이제 노래가 한 중간 정도 했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노래책 찾으시고 첫 번째 노래가 왕소연의 당신이 사랑합니다입니다. 네. 왕소년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연상의 꽃비, 현다의 껄껄껄, 유진아의 내 사랑아, 남진의 내 나이 56씹을 듣고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에서 배우시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꽃비, 껄껄껄, 내 사랑아, 내 나이 56씹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 부르시고. 네. 네, 오늘 그 이제 2부를 이제 시작할 건데 2부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은 세계 속으로.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 2부 순서는 세계 속으로입니다. 세계의 다른 다른 나라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 같은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이나 도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할 때도 있으니까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걸 하나. 네. 오늘은 어, 오늘은 어, 스페인으로 갑니다. 에스파냐. 네, 저 스페인으로 가서 그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죠. 네, 그 마드리드의 산미구엘 시장. 네, 산미구엘 시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3대 시장 중에 한 곳인 이 산미구엘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퀴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그 퀴즈 빵빵 퀴즈를 이제 맞추시는 분을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 제가 그 온누리 상품권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퀴즈 정답을 이제 주셨는데 굉장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저에게 주신 분들 중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없었어요. 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분명히 그거 할 때, 네, 저번 주 퀴즈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개봉 영화 중 관객이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명량, 2번 국제시장, 3번 아바타라고 말씀드리고, 1등을 한 영화는 1760만 명이 영화를 봤다고 해드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인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1번 명량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계속 그 1번 명량, 1번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1번 명량, 네, 1번 명량을 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국제시장을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요거는 제 재량으로 두 분만 딱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첫 그 퀴즈였으니까 그래도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네, 두 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두 분을 뽑았는데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금요일날 저에게 주신 분이에요. 네. 당첨되신 분이 김영애님, 김영희님입니다. 네, 제가 이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온누리 상품권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 드리면 혹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가면은 받아주세요. 네. 혹시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면 이걸 드리고 싶을 수가 없으니까 네, 꼭 제가 전화하면은 전화 받아주시면 제가 오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요. 좀 많이 참여하시고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야암상가시장 상인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가능합니다. 네, 저만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저 빼고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금요일 날에 퀴즈를 내면은 그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거를 1번 명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퀴즈는 물 건너갔으니까 이번 다가오는 퀴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본격적으로 한번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으로. 네. 스페인. 네. 이번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죠. 네, 마드리드 산미구엘 시장을 한번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산미구엘 시장이 스페인 3대 시장 중에 한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객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간대요. 거의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서울 가면은 동대문 시장은 잘 가잖아요. 명동이라든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여기가.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처럼 과일, 뭐 채소, 뭐 치즈, 뭐 이렇게 옷, 뭐 다양한 거를 판다고 합니다. 마요르 광장에서 이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알무데나데 성당에서 걸어가면 되는데 마요르 광장이 거기 굉장히 유명한 광장이에요. 마드리드에 광장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저거 뭐지? 거기 시청광장 뭐 그런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알무데나데 성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역사가 깊은 성당이라고 해요. 하여튼 여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면은 산미구의 시장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골목 우리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도 그렇지만 그 골목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시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산미구의 시장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건물 안에 시장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신기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다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그 어떤 게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하네. 네, 이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쁘고. 네. 여기도 이제 이탈리아 그 저번에 그 제가 이탈리아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이탈리아 시장에서 돼지고기 통째로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판다고 했잖아요. 유럽은 거의 다 그런가 봐요. 여기 산미구의 시장도 그 돼지고기를 통째로 이렇게 정육점에서 매달아 놓고 이게 뭐 달라고 하면은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가지고 줍니다. 네. 유럽이 다 이런가 봐요. 네. 저 유럽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신기하네요.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그 유럽 사람들이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여기도 역시 빵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같은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이 있는데 사진에는 뭐 이렇게 사람 팔뚝만한 샌드위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샌드위치인데 거의 사람 팔뚝만 합니다. 엄청 큰 게 하나 있네. 네, 여기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속이 고로케 속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드리드 산미구의 시장 한번 가면은 요거 한번 먹고 싶네요.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네. 그렇게 같이 그 속이 돼 있는데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또 네, 우리나라 못지않게 스페인이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중간중간마다 그 술집이 있어가지고 칵테일이라든지 뭐 맥주 뭐 이런 걸 파는데 여기 사진 보니까 이 칵테일이나 맥주 들고 여기 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샌드위치나 빵 같은 걸 사가지고 같이 이제 먹으면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이제 소주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스페인은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나라라서 그런가 봐요. 네. 제 고향이 성남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남에 모란시장이 있는데 그 모란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주병이나 막걸리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요즘에는 좀 그 뭐 이렇게 뭐지? 그 현대화? 뭐 그런 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못 들고 다니게 하는데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거기 시장 가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뭐 소주병 들고 거기 각설이도 있잖아요. 각설이 이렇게 막 공연하면은 막 소주병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소주병 날라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네. 네, 중간중간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되게 유독 얘기하다가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게 되네요. 이게 아무튼 그 이렇게 칵테일이라든지 맥주 그리고 빵과 함께 쇼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산미구엘 시장이 시장 주변에는 또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네, 그 이게 뭐 500원 여기 나라 돈이구나. 네, 여기 나라 돈으로 이렇게 동전이나 아니면 지폐 같은 걸 넣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자전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자전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 뭔가 그 일반 그런 자전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이 자전거가. 근데 비싸 보입니다. 네, 여기 뭐 가격 뭐 빌리는 가격 그 자전거 빌리는 데는 이게 뭐 가격이 안 써 있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싸 보여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신기한 게 우리나라 꼬치 같은 거 있잖아요. 떡꼬치라든지 뭐 야채꼬치 이런 거 여기도 꼬치를 팝니다. 꼬치를 이게 꼬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꼬치 같은 걸 파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떡인지 뭔지 뭐 이게 떡같이 생긴 이렇게
거를 이제 끼워 넣고 뭐 야채나 뭐 과일 같은 거 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정체불명의 고기를 여기다가 끼워 놓은 것도 있고 거기 꼬치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탈리아처럼 유럽은 다 그런가 봐요. 그 시장에 중간중간마다 그냥 그 식탁 같은 게 식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대요. 네, 여기는 네, 되게 신기하네. 네, 그리고 이 꼬치 같은 것도 먹으면서 술이랑 같이 먹는 그런 풍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미구엘 시장이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그 보통의 전통 시장은 좀 가격 면에서 좀 싸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뭔가 그 정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좀 더 싼 그 양도 많고 뭐 그런 건데 이 산미구엘 시장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일반 그런 시장인 줄 알고 가가지고 이제 사 먹으려고 하면은 그 가격이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해요. 네, 그 여기 얼마인지는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비싼 축에 속하니까 혹시 그 이거 참고하시고 혹시 가실 때 가실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기 산미구의 시장이 특히 바가지가 심하대요. 네, 특히 그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 여기에 그 가면은 이게 뭐 이렇게 아까 막 꼬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꼬치 하나 달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한 두 개, 뭐 이렇게 한 개 더 준대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인가 보다. 되게 친절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랍니다. 그냥 한두 개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살 돈을 두세 개 살 돈을 더 해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써가지고 강제로 사게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그 이 마드리드 산미구엘이나 아니면 뭐 마드리드 이런 데 가실 분들은 꼭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갔다가 바가지 쓰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바가지 심하게 하나 보네 여기. 네, 바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는. 네, 어, 네, 신기한 게 또 있는데 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네, 시장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시장이 있는 산미구엘 시장이 있는 마드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만 하니까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아서 노래를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네, 유진표의 천년지기 그리고 조하도의 자반고등어 듣고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진표의 천연지기, 조아도의 자반고등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네,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인 하면 이제 마드리드 수도죠. 마드리드가 있는데 이 마드리드는 이제 표고 667m의 고원에 있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수도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고 만사나레스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도는 뭔가 강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베를린도 그렇고 저기 파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다 강을 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1606년 펠리페 3세가 수도로 정한 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현재 유럽의 대표적인 대도시 하나로 스페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볼만한 것은 프라도 미술관과 왕궁인데 프라도 미술관에 대부분 전시되어 있는 고야, 벨라스케스, 엘 크레코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회화와 왕궁 내부의 화려함은 볼만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야의 유화 119점은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고야라는 사람이 극사실주의의 그 유화 작가예요. 그림이 거의 사진같이 정말 그 정교하게 그리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말 이 사진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이 지금 왕정이잖아요. 입헌군 주제죠. 네, 이제 왕이 있는데 이제 직접 그 통치는 하지 않는 그 일본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왕궁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왕궁 가면은 굉장히 멋있다고 해요. 네, 역시나 이제 그 뭔가 예술적인 뭐 그런 거를 총 합쳐 놓아서 이 왕궁 그 왜 유럽 사람들 유럽 가면은 성당이라든지 이런데 막 그 천장이나 뭐 벽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잖아요. 네. 역시 이 왕궁에도 막 그림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휘황찬란하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가면은 이 왕궁을 첫 번째 그 관광하는 데로 정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그 뭔가 왕궁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돈키호테 아시나요? 돈키호테? 그 왜 그 말 타고 그 뭐 창 들고 저기 뭐죠? 그 뭐더라? 풍차? 네, 풍차로 막 뛰어가는 뭐 그런 그 돈키호테. 이게 그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소설이자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네, 최초의 근대 소설이자 이제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무모한 광기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두루 쓰이고 있죠. 1605년 제치는 이달고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어서 소편까지 쓰였던 이 작품의 작가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군인 생활을 하다가 한쪽 팔을 잃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해적에게 또 붙잡히고 노예로 또 팔리고 또 막 주인에게 뭐 몸값을 또 지급하고 뭐 이렇게 그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뭐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군대 갔다가 팔 한쪽 잃고 해적한테 잡혔다가 노예로 팔리고 또 몸값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이제 마드리드로 돌아오고 뭐 이런 굉장히 파란만장한 살았던 이 사람을 그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이 작품 하나로 그는 스페인의 국민 작가가 됐는데 지혜의 왕자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해요. 마드리드 중심가에 자리한 스페인 광장에 그 동상이 서 있는데 세르반테스의 사망 3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세르반테뿐만 아니라 그가 써낸 그 불멸의 주인공들, 뭐 돈키호테라든지 산초 판사, 뭐 둘시네아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구경하실 분들은 이쪽 그 스페인 광장도 가셔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또 그 뭔가 그 유럽 특유의 그 자유분방함 있죠. 왜 뭐 기타 그 집 같은 거 열어놓고 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은 거기다 막 돈 넣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혹시 가실 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딱 가면은 그 그림도 그려줘요.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그림도 그려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또 그리는 것도 어떤가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또 그림도 그리시고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아이고, 네. 신유의 시계바늘 그리고 소명의 육회, 상쾌, 통쾌 듣고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목이 잠기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유의 시계바늘 그리고 소명의 육회, 상쾌, 통쾌를 듣고 왔습니다. 네, 마드리드에 가면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은 이제 마요르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시장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마요르 광장이 그 중세 시대 때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건 파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게 좀 발전해가지고 이제 광장이 굉장히 넓게 됐는데 사각형의 네모진 그 그리 크지 않은 광장을 하는데 이제 광장 중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속해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넓은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면서 소박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여기 가면 또그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무슨 동상 같은 게 하나 서 있고 네. 그 유럽 사람들이 동상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동산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도 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길거리 음악가들이라든지 뭐 예술가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가실 분들은 네, 많이 가셔가지고 네,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드리드 하면은 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축구를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마드리드에 또 굉장히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축구팀인데 이 축구 프로 축구 팀은 여기 그 스페인 마드리드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데 명성은 굳이 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엄청난 명령을 갖고 있어요. 그 피파라고 그 전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 그 피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선정된 팀이 바로 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합니다. 네. 그 자산 가치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밀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둘러싼 움직임 순수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 그 공화국 정부에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프란치스코 프랑코 장군이란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 때문에 이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프란치스코 프랑코 장군이 극우적인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용했습니다. 국내로는 이제 국민을 오미나하고 국외로는 자신의 정권을 홍보하는 데 활용했던 건데 이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이 의미하는 게 그 이 팀이 굉장히 그 오랫동안 부유층이라든지 권력자들의 팀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레알을 붙였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레알이라는 게 들어간 그 축구팀은 굉장히 그 뭔가 부티나는 팀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부터 해가지고 레알 무슨 소시에다드 뭐 레알 베티즈부터 해가지고 이 레알이 들어간 팀은 이 국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권력자가 약 뭐 이렇게 좀 그 관여를 했던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요. 이런 그 레알이 붙어 있는 팀은. 그래가지고 이 마드리드에 또 다른 팀이 있거든요. 그 레알 마드리드 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또 다른 축구팀이 있어요. 그 마드리드에 축구팀이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의 명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축구도 잘하고 되게 유명한 팀인데 그 레알 마드리드의 명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마드리드 내에서는 스페인 내에서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그 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뭔가 그 니네는 레알 마드리드의 뭐 위성 구단이다 뭐 해가지고 뭐 놀리는 그런 가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논란으로 밀어놓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이제 극렬 서포터즈인 울트라스라는 건데 이 서포터즈예요. 그러니까 그 왜 축구 보러 가면은 왜 응원하는 데 있죠? 네, 그 응원하는 사람들을 그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그 서포터즈 이 레알 마드리드의 서포터즈 중 하나인 이 울트라스르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을 하고 나치 문양에 문신한 채 뭐 상대편 흑인 선수가 뭐 공을 잡으면 막 원숭이 웃음소리 내고 막 무슨 뭐 야유 부리고 뭐 이런 거를 자주 해가지고 굉장히 극렬한 그 서포터즈라고 해요. 뭔가 그 뭔가 자극적인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뭐 이들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세계 축구 연맹이나 뭐 유럽 축구 연맹이 나서기도 했는데 이들을 좀 막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해요. 워낙 그 사람들도 많고 뭔가 강제성을 띠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뭔가 그 홀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그 뭔가 우리 팀이 뭐 지거나 하면은 뭐 상대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뭐 상대팀 관중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막 때리고 뭐 이런 건데 이 울트라스루가 약간 그런 되게 그 극단적인 그 사람들이 많은 서포터즈라고 해요. 다른 서포터즈도 있는데 이 마드리드에 네.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마드리드에
그 갈 곳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거 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은 하루 다 갈 것 같아서 네 그냥 몇 가지만 이제 뽑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스페인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고 그 가이드 있죠? 네, 꼭 가이드와 함께 그 뭐 쇼핑을 하려고 하면은 가이드와 함께 꼭 가세요. 네, 혹시 바가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혹시나 또 가이드가 또 그분들이랑 상인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떡하지? 네. 좀 검증된 가이드와 함께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네. 네. 오늘 1부에서는 건강상식,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번 마드리드에 있는 시장, 산미구의 시장과 함께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또 날씨가 또 꾸물꾸물하고 지금 일기예보상에는 여기가 지금 비가 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비가 안 오죠, 지금? 네, 오늘 뭐 저녁이나 돼서 저녁이나 뭐 밤늦게 좀 되거나 새벽은 돼야 뭐 비가 올 것 같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 이제 비 맞으면 좀 안 좋습니다. 네. 비 안 맞게 우산 잘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산시장 그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또 그 중간중간마다 갑자기 그 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 이 방송할 때 귀 잘 기울이셔가지고 네, 혹시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없나 뭐 이렇게 한번 기울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금요일 날에 또 퀴즈 나가니까 요것도 잘 맞추셔가지고 오늘 상품권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냥 아쉽습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이죠. 월수금은 제 방송이 끝나고 좀 있다가 이제 임DJ가 하는 또 방송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즐겁게 들으시고 굉장히 미모의 임DJ 이 미모의 임DJ 께서 하는 그 방송도 잘 들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시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는 내일 오후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제가 그 어떤 거 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 그 저번 주 토요일이죠. 무한도전 가요제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서 박명수와 아이유가 한 그 레옹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그 박명수 아이유의 레옹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